드디어 내일 운명이 결정됩니다. 무슨 운명이 결정되느냐?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우리 외국인들 삼성전자 하루도 안 빼놓고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하는 날인데 오늘까지도 5,4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만 이제 열심히 팔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은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오른 섹터들 잠시 뒤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안 오른 거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은 일제히 강세가 나왔다. 근데 반도체는 조금 우려감 속에서 내일 실적 발표 전에 좀 우려감 속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왔고, 반면 그래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한 0.6%. 그 이유도 있죠. 왜냐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실적이 별로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미리 이렇게 좀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아서 최근에 하락폭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고점 대비 이 무거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0%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어마무시한 하락인데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올 것 같대. 심지어 반도체 부분은 하이닉스보다도 안 좋게 나올 것 같대. 뭐 이런 식의 우려가 나오니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통 실적이 실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였냐? 보통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던 컨센서스보다 좀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가 과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반등을 좀 강하게 시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정말 안 좋게 나왔어. 반도체 영업이익이 막 5조 원 정도 나왔어. 우려했던 것만큼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보통은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개파락하는 척 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뭐 개파락하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 뭐 기적의 킹 반영 논리도 있고, 이제 당분간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에 대한 재료 소멸로 바라보고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래나 저러나 반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내일도 무조건 똑같이 나올 거다, 이렇게 당연히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흐름도 참고를 해서 내일 오전에 장 시작 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잠정 실적 발표가. 그거 보고 아마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다. 아니 저는 근데 삼성전자 어차피 안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다 보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내일 수급이 오전부터 만약에 세게 몰리기라도 한다면, 또는 반도체 쪽이 분위기가 좋아지기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2차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할 수 있거든. 내일 오전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상보다 삼성전자가 많이 좋거나 반발 매수세가 좀 세게 들어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다른 섹터들, 바이오나 2차전지 오늘 좀 좋은 흐름 나왔던 몇몇 애들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삼성전자 분위기 좋을 때 올랐던 CXL이나 여러가지 유리기판이나 몇몇 반도체 개별 종목들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소타기 흐름으로, 큰 흐름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 내갖고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더라도 시장을 보고 전략을 참고하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좀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게 꽤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관련된 거 먼저 한번 볼까요? HBM 1위 하이닉스가 이번에 3분기 삼성을 추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만 영업이익이 한 5조 2천억 정도에서 6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이닉스는 6조 7천억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심지어 삼성전자 부회장도 좀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최근에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한종희 부회장 1억 원대 현재 평가 손실 중이다. 부회장도 물릴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돌고 있는데 쉽진 않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 투자 개미들이 92%가 손실 구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전에 저가에서 사신 분들 아니라면은 지금 전부 다 손실 중이다.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반대로 바라본다면은 지금이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항상 역발상으로 보시는 분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또 웃긴 내용도, 유머 내용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떡락하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비교적 잘 버티고 떡상을 했었던 근본은 무엇인가? 우리 예전에 유명한 짤이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해가지고 뭐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유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누라와 자식도 다 바꿨습니다. 야, 이게 훨씬 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래서 삼성전자는 마누라랑 자신은 안 바꿨다. 근데 SK는 다 바꿨기 때문에 떡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거라서 가볍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반도체만 본다면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근데 하이닉스가 6% 급등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을 했으면은 2차전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자, LG 엔솔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오면서 4%대 상승, 포스코 퓨처엠 4%, 에코프로 BM 5%,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2차전지 흐름이 좋으니까 전고체까지도 같이 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원중 같은 개별주는 20% 넘게 급등을 했고요. 한농화성도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이나 뭐 기타 2차전지 관련 개별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TCC 스틸 20% 넘는 급등, 중앙첨단 소재 뭐 등등 이런 종목들도 2차전지 쪽 분위기가 좀 좋아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한 번씩 순환매가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전지가 강했으니까 반도체도 나쁘지 않았고 2차전지도 좋았어. 그럼 다른 애들은 별 볼일 없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변압기도 좋았고요. 변압기 HD 현대 일렉트릭만 6%, 기타 다른 변압기 종목들도 일제히 다 반등을 보여줬고요. 또 가는 애들이 있을까? 방산 다 신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4% 상승. LIG 넥스원 나도 질 수 없지. 지난 금요일날 조금 약하게 올랐었는데 오늘 무려 10%나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로템 신고가. 현대로템도 시원하게 7%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갔죠. 현대로템이 올해 수익률만 140%가 넘습니다. 엄청난 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스라엘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3분기, 4분기 다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드니까 다가올수록 계속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방산이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도 조용히 계속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고요. 이 정도 갔으면 이제 더 이상 다 같이 가기는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뭐가 갔죠? 게임도 몇몇 종목들은 갔고요. 뭐 NC소프트 이제 이번에 신작 나오고 최근에 상승 추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움직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오랜만에 뭐 5%, 다른 로봇주도 소폭 상승이 나왔고, 자, 이 정도면 그만 봐야 되지 않나 했는데 밸류업도 올랐습니다. KB금융의 무려 5%대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밸류업, 이거 실망감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나? 이런 또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애들도 최근에는 좀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다시 또 박스권 상단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올랐고요. 현대차 3%, 기아도 뭐 2%대 뭐 소폭 반등이지만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중국 관련 ETF나 중국 관련주들도 또 튀었습니다. 화장품도 나쁘지 않았어요. 화장품도 올랐고요. 그리고 우주 관련된 몇몇 종목도 올랐고요. 뭐 안 오른 종목 찾기가 더 힘든데 오늘 안 오른 종목이 뭐냐? 일단 에너지 쪽. 에너지 쪽은 뭐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었죠. 홍구석유, 한국석유. 하지만 차트상으로 보면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거 쉬어가는 음봉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오늘 다른 섹터들이 워낙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에너지 쪽이 최근에 강하게 올라온 만큼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플러스 바이오 쪽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캠 이런 애들 마지막에는 또 순환매 기대감에 또 우후장에는 좀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다른 섹터에 비하면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바이오랑 조선, 에너지 쪽이 조금 조정 또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그마저도 바이오는 마지막에 또 반등이 또 잘 나왔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반도체가 이제 한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악재 소멸로 뭔가 랠리가 나오려고 하나 뭐 이런 쪽에 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STO 애들도 뭐 지금 시간에서 좀 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특정 섹터에 수급이 계속 몰리면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 여러 가지 섹터에 순환매가 굉장히 돌고 돌면서 잘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눌림목이나 순환매 전략들 굉장히 좀 잘 먹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서 투자 전략 고민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3전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강했던 이유도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테슬라, LG 엔솔에 4680 배터리 주문을 했다. 뭐 12월 양산 돌입을 할 거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간밤에는 이제 테슬라가 3% 거의 4% 가까이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10일 날 또 로보택시 공개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지만 그 이슈에 따라서 테슬라 쪽도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이 분위기가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 주간에 가장 또 중요한 또 일정들
내용들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정리하는 이런 내용들 보고 좀 투자 전략 참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한번 좀 최대한 말씀을 꼼꼼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서울 핀테크 위크 개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는 국경전류 휴장이죠. 고려아연 이번에 하도 경영권 분쟁 때문에 핫한데 이번에 최윤범 측이 뭐 이사회 개최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서밋이 오늘부터 이제 9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취소가 됐었어요.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이유 때문에 취소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개최가 되고 젠슨 왕 CEO가 기조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 오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부분은 5조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11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11조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빠질 일인가 싶네요. 내일 일단은 까보자. 자, 그 다음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는데 워낙 또 삼성전자에 묻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제 열리고요. 1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생물보안법 하워 통과 이후 열리는 전시회다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에 굵직한 바이오 제약 회사들 다 출동을 합니다. 유한양의 한미약품, 대웅지약, 셀트리온 등등 참석을 하는데 요거 때문에 바이오 애들이 움직일 것까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가벼운 이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참고를 했지만 이번에 동해 탐사 시추 안전성 검토 토론회가 있습니다. 지진이 얼마 이제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북미 배터리 쇼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장비 업체들이 이제 대거 참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분위기가 이쪽도 그냥 소폭 관등 정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번 이것도 배터리 쇼 어떻게 또 반응이 나오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중요한 게 미국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빅컷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주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 9월에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배경과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통화정책의 경로를 예측하는데 이제 힌트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추이를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고용지표도 너무 좋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빅컷을 할 만한 명분이 없어. 오히려 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금리 인하 좀 천천히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0.25%포인트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수요일에 우리 또 국내 증시는 이제 한글날로 휴장입니다. 그 다음 기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10일 목요일은 또 미국의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빅컷 또는 아니냐 아마 아닌 쪽으로도 좀 나올 확률이 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매번 나오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이번 주에 가장 또 빅 이슈 중에 하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월가에서는 또 어떤 또 반응을 하고 있냐?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일부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비관적인 분석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과거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할 때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삐걱대는 로봇이 나왔었죠.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면 또 실망이 크니까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말자. 또 이런 분위기도 있으니까요. 또 요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또 확신보다는 좀 기대 반 우려 반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기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PPI가 나오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시간대 소비 심리 평가치 이것도 경기 현황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한국 금통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금리 인하를 과연 할지 말지 고민을 할 텐데 왜냐면 지난번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0.5%나 했기 때문에 금리 차가 좀 줄어들었죠. 한미 금리 차가 1.5% 정도 줄었는데 이번에 0.25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최근에 집값이나 또 물가가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어서 또 선뜻 못 내릴 거다 이런 또 전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볼만한 이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외에 주요 일정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메타 VR 보급형 헤드셋이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15일 날 출시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 발표도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TSMC 17일. 그 다음에 국방장관 회의 나토 한국 첫 참석이 있다. 이것 때문에도 방산주가 달렸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에스파, 두바이 방산 박람회, 티르키의 방산 박람회. 10월달에 방산 박람회가 이렇게 많았네요. 이런 것들도 있었고 메타 실적 발표, 국제 우주 항공 기술 대전. 요거 전에 우주 애들이 튈지도 한번 봐야겠네요. 10월달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본다면 내일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반도체 일제 반등에 성공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 수급이 세게 몰리게 되면은 오히려 오늘 좀 랠리가 나왔던 2차 전지 이런 쪽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다 내일도 그냥 반도체 그냥 그래 예상했던 것만큼 안 좋게 나왔는데 반발 매수세도 뭐 생각보다 세지 않아,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 날 수급이 들어오고 오늘 쉬었던 바이오 종목 애들이나 다른 또 테마주들 위주로 순환매가 한번 훅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 내에서 전체적인 시황 이렇게 좀 잘 맵을 잘 그려놓고 거기 내에서 수급의 이동을 좀 파악을 하면서 매매 전략 잘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마무리하고요. 하나 빼먹었는데 에너지 쪽 종목 요거 이슈 뭐냐면 미국과 이스라엘 9일날 펜타곤서 회동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란 보복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9일이면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아직은 좀 살아있을 수 있다. 관련주들 9일날 회동한 이후에 어느 정도로 보복을 할까? 이란의 핵 석유 시설 타격이 될지 말지 아마 뭐 안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 정리 다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내일도 차분하게 본인 원칙 잘 지키시면서 대응하고 저도 다시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